안녕하세요. 화학원 2학기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온 결합에 이어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 결합의 내용은 좀 더 이 3단원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그 모든 부분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공유 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유 결합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공유 결합 물질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들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종류, 공유결합의 물질,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바로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금속 원소와 그다음에 비금속 원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 때는 좀 생략해서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금속이라고만 써놨지만 금속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금속 원소, 이 두가 이런 원소들의 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로 공유 결합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 원소들은 무엇이 있냐? 비금속 원소들은 보통 이런 원소들을 이야기하죠.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보통 비금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많이 먹고 있는 이런 밥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들은 탄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탄소, 산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속이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요거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되다 보면 포도당이 되잖아요. 그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심지어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그 기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기체도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쓸 수가 있죠. 질소기체도 마찬가지로 비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질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할 때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전자 두 개. 이 전자 두 개를 우리가 전자쌍, 지금 전자 하나를 선생님이 점으로 표시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뒤에 배울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나올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전자쌍 한 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두 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쌍 개수에 따라서 단일결합, 다중결합으로 분류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일결합을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염소가 있죠. 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튬이 있어요. 여기 리튬이 아니라 수소죠. 수소가 있습니다. 이때 염소는 지금 전자가
총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있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7개가 있습니다. 자, 이 공유결합도 사실은 이온결합과 되게 비슷한데요. 이온결합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어떤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냐면 18쪽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이온결합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결합도 18쪽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염소와 가장 가까운 18쪽은 바로 아르곤인데요. 아르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지금 8개의 전자가 차 있잖아요. 근데 염소는 지금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옆에 있는 수소도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지금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얘도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죠. 둘 다 전자가 하나씩 다 필요한데 이온결합에선 누가 한 명 전자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한 명이 전자를 받는 쪽이 이렇게 결정돼 있었다면 공결하면 둘 다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둘 다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둘이 사이좋게 하나씩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와 그 다음에 염소에 있는 전자 하나를 각각 서로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두 개가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고요. 여기 보면은 전자 두 개를 염소와 수소가 서로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전자쌍이 한 개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이 뒷부분에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8쪽 전자 배치를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얘가 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양성자가 6개인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8개인 산소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는 바깥쪽 껍질에 지금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있다는 뜻이죠.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르고 싶어 하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는 원자가 전자가 0개지만 바깥쪽 껍질에 전자 개수를 생각해 보면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개가 부족하고 얘는 4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각각 부족한 만큼 서로 공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2개를 빌려오고 얘도 똑같이 2개를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지 아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개는 얘 거기도 하면서 빌려온 2개가 얘 거가 되는 거기도 하죠. 산소 거가.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이 6개 중에 나머지 4개는 내가 가지고 있고 2개는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4개 중에 2개만 얘한테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가 2개 합쳐지니까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자쌍은 몇 개일까요? 얘가 2개 줬으니까 이렇게 하나 묶이고 이렇게 하나 묶여서 전자쌍은 총 2개가 됩니다. 전자쌍은 총 2개가 되니까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자쌍 1개가 결합 하나인데 결합이 지금 전자쌍이 2개니까 결합이 2개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말을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얘는 두 개를 빌렸잖아요. 탄소는 두 개를 빌렸으면 총 6개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8개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산소로부터 두 개를 또 빌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되고 이렇게 전자를 서로 전자쌍 두 개씩을 공유하는 걸 양쪽 옆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는 산소와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하는 형태로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결합 하나를 막대기로 표현했죠. 이 막대기는 전자쌍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기 한 개는 전자쌍 한 개이고 이것은 결합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막대기가 두 개니까 지금 여기 막대기가 두 개니까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막대기가 두 개니까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4개밖에 없지만 여기로부터 전자 2개, 여기로부터 전자 2개를 받아서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고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니까 안정해지면서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삼중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은 삼중결합까지만 있습니다. 더 많은 결합을 하지 못하는데요. 삼중결합까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은 결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차후에 배울 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개수는 삼중결합이 끝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또 탄소가 있고요. 여기 지금 질소가 있고 여기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얘는 4개고 얘는 7개고 자, 얘는 1개입니다. 자, 수소는 가장 가까운 헬륨을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가장 완성화 되려면은 얘는 2개, 얘는 8개, 얘는 8개 이런 식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의 개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 어디서 빌려올 거냐? 지금 탄소 기준으로만 한번 보자면 탄소는 지금 총 4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자가. 그래서 수소로부터 몇 개 빌려올 수 있나 봤더니만 수소는 전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결국 1개밖에 빌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개만 빌려오면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3개는 당연히 모두 누구에게서 빌려와야 된다? 결국엔 질소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다. 질소로부터 3개를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은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친구한테 내가 3개를 빌려왔으면 나도 3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탄소도 질소에게 3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게도 1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동등한 공유가 일어나야지만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쌍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자쌍이 총 3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전자쌍이 총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전자쌍 요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자쌍 하나를 여기는 가지고 있고 여기는 요렇게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합이 3개가 되겠고 여기는 결합이 하나가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자 총 6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2개씩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전자쌍 하나라고 했으니까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거고 전자쌍 3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을 우린 통틀어서 다중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다중결합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다중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누구보다? 단일 결합보다 길이가 짧아집니다. 단일 결합은 하나로만 결합이 돼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길이가 좀 더 다중결합보다는 거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면 더 꽁꽁 싸매는 거잖아요. 더 꽁꽁 싸매니까 서로 더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다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의 세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다중결합이 훨씬 더 강한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 방금도 봤지만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기체라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H2O,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합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이 CO2 하나의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온 결합에서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입자를, 하나의 물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입자라고 보게 되고,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다 분자로 존재하는데요. 공유결합도 결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탄소가 계속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없이 탄소라는 원자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결정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온결합도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쭉 붙어있죠. 그래서 개수에 상관없이 뭐 100개든 200개든 붙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이라고 했었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탄소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공유결합을 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선생님이 고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소는 이런 식으로 붙어서 고체 결정을 만드는데요. 이런 예가 뭐가 있냐면 바로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결정. 분자결정도 있습니다. 분자결정은 뭐냐면, 분자는 요 CO2 하나의 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CO2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물 분자도 분자가 막 여러 개가 옆으로 붙어 있으면은 물 분자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얼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들은 대부분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로 낮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분자 입자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을 때 이 사이에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O2를 보자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는 이중결합으로 화학결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화학결합 말고 이 CO2와 CO2 사이에 있는 이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 간의 힘은 화학결합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온결합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고, 분자들은 분자 간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는 쉽게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은 액체나 기체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만 봐도 0도씨가 녹는 점이고 100도씨가 끓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도씨만 돼도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막 800도가 돼야 겨우 녹는 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학결합이 강한 결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온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결합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열을 가해도 얘네들이 액체와 기체, 그러니까 즉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로 이온 결합보다 낮습니다. 근데 공유결정은 어떨까요? 공유결정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화학결합,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참고로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결합은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면, 공유결합은 전자 두 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녹는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녹는 점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온 결합의 경우 액체와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분자 입자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돼도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한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낮아지는 거죠. 완전히 안 통한다기보다 엄청나게 낮아서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예외 사항은 뭐냐면 흑연이죠. 흑연은 아까 전에 공유결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공유결정인 흑연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상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결합들이 가지는 전기적 성질, 즉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더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